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에어컨 켜져 네. 있고 불도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집에 왔어요. 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망드의 하루. 또 지난주 긍정 씨의 하루부터 이제 아망드의 하루를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은 실장이 하루는 안 합니까? 저는 하루를 IT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도 네. 제 걸 넣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언제적 건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자가발전 갑자기 낙곰수로 바뀌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많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야.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잠깐 얘기 나와서 저는 예전 앱들을 계속 쓰는 게 편하긴 해요, 솔직히. 네.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야게 되긴 하는데 원래 그래요. 좀 사람. 몸에 익은 것들을 하는 게 좀 편해서 그쵸. 쿠팡도 아망드가 거의 한 6개월 넘게 이거 써라, 이거 진짜 좋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G마켓 찾아다니고 최저가 검색하고 이 난리를 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더니 야 쿠팡 진짜 좋아 이러는 건데요. 근데 그게 2020년 봄에 그러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잘 안 바뀌어서 이게 말해도 되나 싶어서 전 이번 주에 빠지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다음 시즌부터 또 하면 또 억지로라도 트렌드를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게 있으면 제 삶이 한번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가라이프 특집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가 라이프가 된다면요. 네. 이게 사실 이번에 한 게 거짓말이 안 되는 바- 거예요. 아니야. 왜냐면 계속 삶의 그 루틴이 사이클이 크게 안 바뀌지 않나요? 그 주말이랑 평일하고 뭐 나누는 거야 이제? 명절, 공휴일. 공휴일, 휴가 보내는 거 여러분 저희는 한 모든 4, 5년 걸 지나면 특집으로 이제 결혼기념일 특집 뭐 이런 그럼. 걸로 해가지고 바뀌는 거야?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긍정아, 너 다 계획이 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난 이거 처음에 냈을 때 야, 참신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수요일날 아망드의 하루, 아망드 점심시간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아망드는 뭐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근 전까지만 했는데도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출근해서 그 약 먹는 것까지는 일단 했어요. 네. 약 먹는 거라고 하지 마세요. 약 필리. 도핑하는 것까지는 네. 했어요. 약간 일하기 전에 이제 도핑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것까지는 했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은 다 했습니까? 일하는 시간은 뭐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저녁 약은 안 먹습니까? 그 하루에 그냥 6사살 한 번에 딱 털어 먹는 아.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일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지난주 긍정씨 특집에서 네. 많은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뭐 스테이션이라든지 업무적인 네. 이런 것들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부분은 긍정씨 특집을 좀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망드 이제 퇴근 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집에 갈 시간이 벌써 두근두근합니다. 아 설레지. 집에 가면 음. 어둠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자취를 시작하면서 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 혼자 있는 거.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이게 사람 성향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딱 문 열면 그 현관에 불 켜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거 켜주고 집에 가서 불 켜는 걸 까먹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한 1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울적해지지 그러면. 그럼 약간 울적해지더라고요. 그거 불을 켜고 출근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전기세가 널 더 울적하게 만들지.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거를 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외로움의 상징처럼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집에 IoT 장비들 하나씩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사람처럼 느낌을 나게 해주는 네. 인조인간을 도입하고 있군요. 근데 저는 집에서 형광등을 잘 안 켜요.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형광등을 집이 잘 안 켰어요. 집에서. 어둠의 자식이군요. 아니 형광등 잘 안 켜고 네. 그 간접등들을 되게 많이 켰어요. 부모님도 그랬고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많이 살았는데 네. 할머님도 그 형광등보다는 간접등을 항상 저녁에 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눈에 편해. 그러니까 모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더 밝은 곳이 다른 곳이니까. 네. 그렇지.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전구로 된 걸 집에 가까이 이렇게 놓고 네. 집에 딱 들어가면 예, IoT가 딱 나를 맞아줄 수 있게끔 네네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쌀 수 있게끔. 일강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오기 5분 전쯤부터 이제 캔들 워머도 네. 같이 켜지면서 집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그렇게 설정해놨습니다. 어떻게 그 5분이라는 기간을 산정하나요? 제가 집 근처 GPS를 인식해서 네네. 제가 집 그 주변 어디로 딱 들어가면 네. 5분이 아니고요. 네. 제가 거리? 집 주변으로 갔을 때 네. 자동으로 켜지게끔 되어 그럼 있습니다. 주변 밖을 나갈 때 자동으로 꺼지게도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기엔 근데 따라서. 저는 그건 꺼놨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 경계 어딘가 있을 때쯤 네네네.
켜졌다 하는 것들. 그럼 복불복이 되겠네요. 네. 집에 왔을 때 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꺼져 있는 경우는 없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꺼놨거든요. 그래서 힘들까봐 애들. 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네네네. 대표되는 게 음. 이제 샤오미와 네. 필립스 휴라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몇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계속 쓰고 있어요. 업계 장악을 한 거지. 그래서 필립스 휴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쓰냐면 사실 샤오미로도 충분하거든요. 네네. 근데 필립스 휴는 왜 쓰냐면 음. 애플과 아주 찰떡입니다. 또 애플 유저니까. 네, 애플 홈킷이랑 찰떡 공합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필립스 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음. 일단 애플 홈킷이 되면 좋은 점이 음. 아이폰을 사용하실 경우에 시리로 네.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네네네. 가장 큰 네. 매력이죠. 음. 필립스 휴는 다만 이제 그 지급이라는 신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정하기 위한 브릿지라는 장비가 별도로 필요해요. 네. 지급이 신호를 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의 필립스 휴 스타터팩이라는 걸 구매를 하시면요. 네네네. 그 안에 전구 3개랑 네. 이 브릿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집안의 곳곳에 네. 놓으시고 브릿지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음. 이 브릿지는 유선으로 연결이 돼요. 네. 네네. 네, 브릿지는 그 유선 랜으로 연결을 시켜서 공유기 옆에 두시면 그 공유기에 붙는 그 장비들은 네. 다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걸로. 그 장비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음. 덕분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와이파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가 봐요. 네, 핸드폰으로 시리야 불 꺼줘 하는 순간 바로 꺼져요. 그게 좀 좋다. 정말 빠르고요. 네. 그리고 미리 이 스타터팩에 있는 전구들은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별도로 브릿지랑 세팅을 페어링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도 돼요. 네.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 내가 전구 담화를 더 살 거야. 그럼 이제 담화만 사면 돼요? 담아만 담아. 그 전구만 사면 돼요? 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네. 전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스트립이라는 걸 따로 샀거든요. 네. 네네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필립스 거? 네, 필립스 휴 라이트 스트립이라는 제품인데 네네네. 요거는 이렇게 그 포장마차 가면은 네. 이렇게 막 걸어놓은 조명 있죠. 그런 것처럼 벽에 붙이는 이렇게 쭉 테이프 형태로 된 네네네네. 조명이에요. 네. 그 침대 밑에 많이 붙이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TV 뒤에다 붙여놨거든요. 음. 그럼 TV가 되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TV는 그 TV에 나오는 색깔 따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네, 근데 그럼 영상 틀 때 같이 같이 밝혀지는 거예요? 켜면 오히려 더 집중이 돼요. 은은한 그래요? 조명이. 네, 은은한 조명이 감싸주기 때문에. 감싸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조명은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근데 필립스 라이트 스트립이 좀 비싸요. 예. 근데 저는 일렉트로마트에서 할인할 때 구매를 해가지고 네네네.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색깔이 1600만 개의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를 요 전구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바로 정육점 분위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색깔이 7개밖에 모르겠는데. 빨주노초판 안 보여? 네. 그러니까 긍정보다 나은 거예요. 네. 필립스 휴가. 훨씬 낫네요. 그래서 이 필립스 휴 앱을 보면요. 음. 내장된 프레셋들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 제목이 좀 오그라듭니다. 사바나의 일몰 아니면 적도의 석양, 왜 오그라들어? 좋은데. 북극의 오로라. 극장 같은 걸로 해놓으면 영화 감상할 때 그럼 쓸 수 있겠네요. 좋죠. 네. 근데 이 되게 그 명암도 조정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다른 앱들과 다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북극의 오로라 이런 걸 했으면 똑같은 색깔로 바뀌어요. 다 파란색 진짜? 이렇게 네네네. 바뀌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색깔들의 조화를 고려를 해서 네. 다 전구가 다른 색깔을 부여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집 안의 분위기가 특히 그 사바나의 일몰 같은 걸로 해놓으면 집 안이 되게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는 빨간색이고 뭐는 네. 뭐 오렌지색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전구 IoT가 되는 이제 유사 IoT 장비들인 전구들을 보면 네. 그냥 전구가 20개면 20개가 동시에 같은 색깔을 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위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개를 섞어서 컬러를 그걸까지 보여준다는 고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위치는 고려는 안 하지만. 하지만 전구마다 각각의 다른 색깔을 되게 참신한 고려해준다. 방법이네요. 네네네. 근데 뭐 물론 같은 색깔로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TV에 밑에 붙어 있는 그 라이트 스트립은 약간 자주색 네. 그리고 그 TV 위에 있는 그 스탠드는 네.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그 몽환적인 그레이 음악하는 그런 그 프로듀서 그레이 있죠. 아니 맥OS 화면 보기 색깔 아닙니까? 약간 그런 색깔, 그런 색깔로. 플러리.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꺼놓은 거예요. 그럼 TV 볼 땐 끄고 뭐 이렇게 막 용도에 따라서 바꿔가면 쓰겠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 좀 연장된 것 같은데 그 아까 조명 도구를 설치함으로써 네.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조명이 켜지는 것까지 세팅을 하는 그 과정. 그걸 한번 해놓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건들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뭐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네네. 건드리지 좋은 않아도 것 되고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네. 요거 설치하시고 홈킷 한번 보시면 자동화라는 탭이 있거든요. 아, 안에 들어 있어. 네, 그거 보시면은 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부담이 그럴 되신다 수 있어요. 하신다면 샤오미 전구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요거는 브릿지라는 게 없고 네네. 직접 공유기에 직접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구 자체가 와이파이가 되는 거고 네네. 다만 브릿지에 비해서 나쁜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네. 근데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한 1초, 2초 정도의 텀이 네. 좀 있고요. 그 정도? 네, 그 정도에 참을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공유기 자체에 많은 네트워크 장비가 붙는 거다 보니까 공유기가 조금 뭐 오래된 공유기라면 좀 부하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다 샤오미 전구로 다 도배를 해놨는데 네. 이 공유기 안에 이제 한 20개 정도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느린 게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네,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IoT 하면은 어시스턴트한테 말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바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그 정도만 참으면 그리고 문제는 수시로 좀 떨어져요. 붙어 있던 놈들이 가끔 이렇게 뭐야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도 맞아요.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안정성이 아쉬운 부분.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랬고 나중에 조명 자체가 이제 좀 이따가 또 해보면 다시 붙어 있고 뭐 이래요. 와이파이 신호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다 가끔 막 일을 시켰는데 얘가 뭐 한 개의 전구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해주면 다시 또 한번 붙어요. 하면 또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지급이라는 신호는 이 IoT를 위해서 나온 신호인 거죠. 그렇죠. 네, 근거리 통신을 네.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 그거에 빠르다기보다는 그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게끔 한 개의 브릿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개만 되어 있으니까. 브릿지가 별도로 또 통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네트워크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무튼 뭐 IoT 장비 잘 들었습니다. IoT 장비 한 가지 더 소개드릴 게 있어요. 좋아요. 뭐냐면 이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좀 있으면 6월이고 6월이면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금방 뭐 30도다. 역대 최악의 더위다. 38도다. 올해 진짜 역대급으로 덥대요. 아 그래요? 네. 내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요? 내년은 더 더워. 아 그렇게 내후년은 더 더워. 그럼 점점 우리 신체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IoT를 잘 들어놔야 돼요. 아 예예. 아까- 온도와 관련된 IoT인가 봐요.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수요일 날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블루링크 같은 네. 경우에도 차량에 탈 때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저는 더위를 진짜 많이 타요. 반면에 네네. 추위는 잘 안 타는 편인데 아 네네네. 더위를 진짜 많이 타기 때문에 에어컨 항상 다 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집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여러 가지 IoT 장비가 집에 있지만 샤오미 만능 리모컨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엄청난데 뭐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네. 뭐 로지텍의 하모니 같은 비싼 리모컨 장비들도 있지만 네네네. IoT와 연결되는 비싼 장비들도 있지만 이 샤오미 만능 리모컨은요. 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얼마예요? 2만 원이 안 됩니다. 아 바로 구매네. 18,000원? 지금 쿠팡에서 전 구매합니다. 네.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원도 그냥 USB 그 마이크로 오핀 네네네. USB 있잖아요. 그 선을 이용해서 전원만 공급을 해주면요. 네. 집안에 리모컨 신호들을 쏠 수 있습니다. 한 근데- 방에 다 네. 모아서 걔가? 네, 근데 이게 리모컨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고 네. 뭐라 비교하면 좋을까요? 약간 셋탑박스처럼 생겼어요. 네. 아니면 뭐 공유기 음. 요런 애플 TV만한 사이즈인데 네. 요거를 집안의 가장 뭐 가운데나 이제 신호가 잘 닿을 수 있는 높은 네. 곳에 배치를 네. 하시고요. 네. 이게 가장 매력적인 점이 리모컨을 학습을 해요. 뭐냐면 요 샤오미 만능 리모컨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리모컨 신호를 쏴줘요. 네. 예를 네. 들면 에어컨을 켠다라는 신호를 걔한테 리모컨을 쏴줘요. 네네네. 그러면 핸드폰으로 에어컨 켜기를 눌렀을 때 그 만능 리모컨이 대신해서 그 신호를 쏴줍니다. 복제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기존의 다른 왜 만능 리모컨이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때 네. 일반적인 리모컨 모양의 무슨 브랜드 뭐 예를 들어 삼성 아니 뭐 LG 에어컨을 학습시키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냥 리모컨만 있으면 그게 뭐 어떤 브랜드든지 다 도입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에어컨 켜기, 에어컨 끄기, 네. 그리고 취침량 1시간. 어. 이게 리모컨에 보면은 다 그 네. 버튼들이 있는데 각각의 다른 신호를 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주면요. 핸드폰으로 그걸 다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좋다.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좋은 점은 샤오미 앱에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에어컨 켜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네. 에어컨 켜고 자동으로 취침량 1시간을 하게끔 해놓으면요. 그 에어컨 켜놓고
나왔다. 음.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꺼질 거니까. 알아서 꺼질 거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기에 되게 음. 좋은 장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 이건 안 쓰고 있는데 IoT 장비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쨌든 전기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말한 것처럼 이제 꺼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데요. 그것도. 그래서 샤오미 만능 리모컨 저 아망드 살롱에서 리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만능 리모컨이 IR 신호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벽을 넘나들고 이러진 못하겠네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네네네. 동그랗게 생기기 때문에 사방에 그 IR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래요. 그 송신기가 있어요. 정방이 나눠져 있다면 여러 개를 사도 되나요? 혹시? 그렇죠, 가능합니다. 2개 사서 각 방에 놔도. 네. 좋네요. 샤오미 앱에서 다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쿠팡 같아요. 최저가 15,500원. 진짜 싸다. 네. 진짜 싸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방금 아망드가 얘기한 거 저희 집 이제 에어컨이 2개잖아요. 네. 그럼 각방 에어컨이랑 TV 뭐 이런 걸 묶고 싶어가지고 하모니 로지텍 하모니를 샀어요. 이게 된대요 어렵잖아요, 원래. 근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바로 팔았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2만 원에 이렇게 간단하게 딱 기능 심플하네요. IR 신호 배우고 쏴주고 끝. 너무 많지도 않고 딱 필요한 기능만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뭐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에어컨 켜져 네. 있고 불도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집에 왔어요. 네. 의리야구만 벌써 뭐 하는지 도착했어요. 알아요, 난 이제. 네. 뭐예요? 박스 다 버려야 돼.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거죠. 박스 네. 하나씩 다 까고. 저는 박스 버려주는 서비스 있으면 그것도 쓸 것 같아요. 네. 아니 모았다가 팔으라고. 어쨌든 네. 집에 오면 이제 출출합니다. 이제 뭐 쿠팡 이마트도 좋지만 집에 와서는 당장 뭔가 먹고 싶어요. 그래 먹어야죠. 그래서 근데 또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기에는 네. 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배달의 민족을 일단 킵니다. 배달을 먹기 그런 날이지만 배달의 민족은 키는군요. 일단 킵니다. 네. 그리고 비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광고하더라 TV에서. 제가 네. 지금 아망드가 소개해주는 것 중에 유일하게 못 써본 게 비마트예요. 나도 안 써봤어요. 비마- 뭐예요 이게?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전에 시키는 것도 배달해주는 마트인 거잖아요. 다르대요. 다르대. 샵이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고 싶은 날이 있고 네. 이마트에서 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마트는 네.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에요. 쿠팡은 이마트예요. 네네. 네,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르군요. 비마트는요 다크스토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크스토어. 네, 다크스토어는 요즘 나온 이제 형태인데 네. 다크스토어 온라인 쇼핑만을 제공하는 소매 상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크스토어. 네, 그래서 딱 비마트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상점들 보면 네. 1층에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빨리 왔다 인아웃이 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가 2, 3층에 있는 거는 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죠. 거의 네, 없죠.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근데 이 다크스토어는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층에 그 물류 창고를 둡니다. 네. 슈퍼처럼. 어. 그러니까 뭐 10층이 됐든 20층이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지하 3층이 됐든. 네네. 네. 거기 두고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다크 어둡다의 검은 다크예요. 안 보인다. 왜? 스토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다크 스토어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 안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네. 배달의 민족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대민 라이더스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비마트가 내세우는 슬로건이 음식 배달시키면 내일 오는 게 아니듯 이제 배달시키면 내일 오는 거 봤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이 그거네. 짜장면 시키던지 이러면 내일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 좀 있으면 오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과일이나 샐러드 네. 아니면 정육, 수산, 계란, 정육도 팔아요. 근데 네. 냉동된 고기를 팔아요. 네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식이나 야식, 물론 이것도 냉동된 겁니다. 진짜 편의점이네요. 어. 네. 그래서 뭐 우유, 라면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 나누고 있고 음식뿐만 아니고 뭐 네. 샴푸, 뭐 바디워시, 욕실 청소용품 이런 것들이 배달이 됩니다. 네. 네네. 특히 봉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잘 지었어. 네. 이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각각 정한 카테고리에 맞게 네. 제품을 한 봉다리에 묶어서 보내줘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쪼물쪼물 쭈쭈바라는 봉다리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안에 그렇게 이름이 있어요? 네, 빠삐코, 네. 뭐 뽕따, 탱크보이 이런 쭈쭈바들이 들어있고요. 두유 두유라이크라는 네네. 봉다리가 있거든요. 네네. 요건 두유가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묶음 상품인데 그걸 미리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홈카페 세트 이런 것들을 주문하면 마카롱, 케이크, 커피 이런 것들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봉다리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네. 원래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갖다 줄 거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용자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가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맞아요. 괜히 좀 더 싼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선택해 주는 것도 또 이제 좋을 수 있죠. 네. 뭐 시켜 먹어요? 주로 시켜 먹는 전 동작이. 쭈물쭈물 쭈쭈봐요. 아니 약간 이름이 좀 저는 근데 네. 이 서비스 소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니라 네. 쓸 수가 없거든요. 저런. 근데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그 배송 시간이에요. 네. 왜요? 왜 배송 시간은 어떤데? 배송 시간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크스토어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다크스토어가 집 주변에 있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지방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복불복이네요. 없을 수도 근데 있는 거네요. 서울에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서울은 할 수 있는데 집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오다 보니까 음. 아주 오래 걸려 30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음식 진짜요? 배달이랑 비슷한데요. 네.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이 라이더분들이 움직이는 위치가 배달의 민족 앱 안에 나옵니다. 이건 GPS로. 진짜 좋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 시켜놓고 샤워하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밥 시켜놓고 샤워하고 있는데 뭐 30분 있다 옵니다. 이러면 그렇다고 10분 만에 올 때도 있고. 그렇지, 맞아. 40분도 걸릴 때도 있고. 더 걸릴 때도 있고. 네. 근데 이건 GPS 앱을 켜놓고 GPS 화면이 보이니까 배달의 민족 앱을 켜놓고 이쯤 오셨으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저녁 먹고 싶을 때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녁을 뭐 분식 라면도 좋지만 편의점이 아닐 때도 뭐 있죠. 해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키트도 배달을 해줘요. 아, 여기에 있어요? 네, 아, 밀키트가 뭐냐면 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이랑 네. 레시피를 같이 배달을 해주는 건데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그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음. 아니면 어묵 우동 네네. 이런 식으로 요 패키지가 된 것들을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다 때려놓고 그냥 삶으면 그렇지, 그냥 끓이면 되지. 집에서 한 요리가 돼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 해 먹으면 되게 괜찮고요. 많이 해 먹어봤어요? 네, 많이 해 먹어요. 진짜 본의 아니게 요리에 취미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요리가 아니야. 요리라고 하긴 좀 요리. 그래요. 아니야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워요. 네. 그러니까 라면도 요리예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데 이 음. 배달의 민족 비마트는 배송료가 구간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음. 이제 기본적으로 2,500원에서 네. 3,500원 뭐 이 정도 되고 10,000원을 넘으면 뭐 2,500원, 뭐 2만 원 넘으면 뭐 1,500원. 내 구매 비용에 대한 구간. 네, 네. 그렇고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인지 네네네. 거의 항상 배달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네, 베타 서비스 이런 거 아니에요? 베타는 올해 1월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료를 되게 파격적으로 근데 사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망드 정도 되는 이제 오토형 인간이어야 네. 뭐 이렇게 시켜 먹는 거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또 네, 아니 그리고 나는 또 유독 그러니까. 근데 음. 그거를 하면서 편의점 걸 온다고 하면 괜히 막 비쌀 것 같고 금액 더 내야 될 것 같고 배달비와 별도로 물건도 더 비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편의점 자체가 그런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좀 더 가깝고 좀 더 편하고 맞아요. 뭐 1, 2천 원 더 비싸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 5월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네.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료가 무료거든요. 그러면은 꽤 합리적인데요. 그 심심한 쭈물쭈물 쭈쭈바 좀 시켜 먹으세요. 쭈쭈바 봉다리가 한 10,000원 정도 되나 보군요. 아니 뭐 한 3,000원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싸다. 네. 그렇게 네. 보면. 그래서 이런 뭐 쭈물쭈물 쭈쭈바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것도 다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로 싸서 와요. 다 포장이 돼 있군요. 다 포장이 돼서 네. 오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뭐 특히 뭐 여성용품 같은 경우에는 속이 안 보이게 이렇게 봉투로 다 싸서 오기 때문에 네네네. 여성분들도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편의점이 멀지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편의점에 있는 것들을 뭐 큰 금액 차이 없이 주문할 수도 있다. 만약에 넘을 거라면. 네,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곱창 만두거든요. 네. 여기서밖에 못 사 먹어요. 거기 한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나 못 먹는다고.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좀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편의점이 아닌 거네요. 근처에 편의점 진짜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오는 게 아니네. 아니에요. 네. 이마트 숙배송처럼 이마트에서 오는 게 아니고. 편의점 수준의 다크 스토어가 있다. 그렇죠. 물류창고에서 오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렇게 보면 이 물류창고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다. 이미 배민라이더스 사무실이 곳곳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아마 오는 게 아닐까 어쩐지 싶어요. 나는 그 지방에 배민라이더스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서 그럼 뭐 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배달 기사분들 물론 쉬시기도 하시고 이랬겠지만 이젠 그걸 좀 진화시키는 방식. 인력 사무소 아니야? 네.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 나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요. 네네. 많이 드셨어요? 네. 네. 배부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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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을 좀 해야 돼요. 아 예. 네. 집안일을 하는군요. 청소는 집안에 먼지가 다 해놓고 네.
먼지가 제 로봇 청소기 이름이거든요. 아 이름이 뭔지예요? 네, 걔가 다 해놓고 네. 세탁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세탁은 뭐 집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다면 네. 정말 좋겠지만 얼마나 쉬워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럼 세탁기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드럼 세탁기가 네. 물론 뭐 매일 입고 쓰는 속옷이나 뭐 음. 면티, 양말, 수건 이런 것들은 이걸로 빨지만 네. 셔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되게 그 세탁소에 갖다 주기가 되게 귀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귀찮다고 이 드럼 세탁기에 넣었다가는 나왔을 때 쭈글쭈글 망탱이가 돼서 나오거든. 네네. 타려야지. 네, 다림질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다림질을 잘 못 해요 제가. 그 여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집 주변 세탁소에서 네. 맡겨봤는데 네. 1층에 있거든요 세탁소가. 1층에 있는데 어떻게 귀찮은 몸을 이끌고 세탁소로 갖다 줘요. 네네네. 찾으러 오는 걸 맨날 까먹어.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찾고 올라와야 아 맞다. 되는데. 이러고 맨날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이사했잖아요. 근데 이사하기 전 세탁소에 맡겨놓은 걸 엊그저께 찾아왔어요. 멋진 걸. 코트를 까먹고 네.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 세탁소 아저씨가 왜 이렇게 안 왔어? 하는데 저 이사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웃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뭐 여러모로 그렇지만은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에요. 그거 맡기는 게.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자가발전 시즌 1 3화를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그때 한창 주식의 특집을 했을 때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워시스왓이라고 세탁 특공대를 소개해드린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사실 시즌 1 3화 때는 그 저희 집이 서비스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근데 세탁 특공대가 이제 점점 서비스를 넓혀가면서 아직도 살아있구나. 일단 서울 전역이 되고요. 네네네. 아직도 살아있구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되고 엄청 있습니다. 커졌어요. 네. 그래서 집 주변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네. 그 옷 내려놔. 세탁은 내가 해. 라는 트럭이 보이신다면 네네네. 서비스 지역이신 겁니다. 세탁 특공대예요. 네. 이게? 그래서 앱으로 간단히 어떤 옷을 세탁을 할 건지 네. 그리고 언제 수거해 갈 건지 네. 그리고 언제 다시 받기를 원하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날짜에 옷을 수거해 갑니다. 근데 저는 주로 셔츠를 세탁을 맡기는데요. 네네.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간에는 500원, 진짜 싸다. 500원이고 뭐 아닌 경우에는 1,500원. 일반 셔츠는 2,9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생활 빨래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세탁기에 다 때려 넣는 거 있죠. 네네네. 요거는 30리터에 14,9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싸네요. 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왜냐면 보통 제가 코인 세탁소에 가서 이걸 할 때 건조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빨래 7,000원, 건조 뭐 4,000원 이래갖고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배달비랑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게 들고 나가기 힘들고 건조하기도 힘든 이불 빨래는 무조건 세탁 특공대를 이용하고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엄청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집 1층에 세탁소도 있고 그 셀프 세탁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들고 나갔다가 뭐 들고 오고 그치. 기다렸다가 네. 시간이 많으면 하겠지만 근데 뭐 급하게 뭐 이불에 뭘 쏟았다 아니면 자다가 실례를 했다. 아직 그런 거 고민할 나이에요? 아직 제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 다시 고민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지. 조심하세요. 네. 네, 제가 움찔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불 빨래가 급하게 필요하다. 네네네. 라고 하시면 세탁 특공대 특히 이불 빨래 할 때만큼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불 빨래가 진짜 약간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좀 처치곤란할 때도 있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싼 이불을 사서 그냥 버린대요. 아 그런 네, 목적이 한 철만 네, 이렇게. 한 철만 쓰고 그냥 버린대요. 그게 더 깨끗할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 그것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불 그렇게 빨 수 있다는. 근데 예전에는 세탁 특공대가 네. 그 주간 시간대도 수거를 해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새벽 시간에만 수거를 하게끔 바뀌었어요. 이제 오히려 밤에만 수거를 해요. 네, 그래서 0시부터 7시 사이에 수거를 해가는데 네. 저는 이게 조금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집 앞에다 이렇게 또 싸서 놔야 되는 네, 거예요. 바닥에다가 봉투에 잘 담아서 네. 봉투에. 하면 이제 수거는 셔츠 같은 거는 문고리에 걸어놓는다거나 네네네. 그런 식으로 배송이 잘 됩니다. 이 오히려 밤에만 할 수 있게 맞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반대로 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네. 생활 빨래 같은 경우는 뭐 수건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양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개서 와요. 진짜요? 전 그게 하나하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짝을 다 맞춰서 개는 게 네. 너무 신기한데? 저는 이게 개는 거 저는 옷 빨래도 좋은데 음. 제일 귀찮은 게 개는 정리지 거더라고요. 정리. 네. 옷 개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근데 네. 저는 옷 개는 것도 그 모양대로 안 개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똑같이 개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림질도 거기에 포함이잖아요. 이제 그럼요. 일종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귀차니즘이 있고 나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탁 특공대 생활빨래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탁기를 아예 안 두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맞아요. 이게 좀 이제 월결제처럼 계속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으니까. 뭐 곁다리로 런드리고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아예 옷장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집 앞에 둘 수 있는 네. 조그만한 이 부직포로 된 옷장을 네. 대여를 해주는데 그 옷장째로 들고 갔다 그 옷장째로 갖다 놔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미있는 서비스더라고요. 참신한데.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은실장처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쓰던 서비스가 편해서 세탁 특공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세탁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다림질이랑요. 본인이 세탁 특공대가 됐군요. 예, 네. 특공대지. 난 다림질 기가 막히지. 네. 저희 집에 맡겨주세요. 싫어요. 반값 해드릴게요. 싫어요. 반의 반값 해줘도 안 해요. 돈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예, 아무튼 세탁 서비스까지 잘 했네요. 이건 네. 진짜 많이들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 5년 전에 시작할 때보다 시장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제 쇼핑 전까지. 쇼핑 전까지 네. 제가 뭘 하나요? 이 자가발전 영상을 하면서도 보셨겠지만 네. 살이 많이 쪘어요. 그죠. 피동피동 찌고 있어요.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뭐 먹나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먹었잖아요. 아, 비마트로 먹고 쿠팡으로 먹고 이마트 새벽경으로 먹고 많이 거기다가 먹었잖아요. 건강에 도움되는 약도 먹고. 네. 그치. 그래서 소화 잘하려고 프로바이오틱스 먹는다니까요. 일부러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덩치를? 벌크업 하고 있는 네, 겁니다. 힙합할 거예요? 그 대회 나가려고. 대회 나가시려고. 어쨌든 그래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네. 운동은 하기 또 싫은 거예요. 모두가 또 그럴 것 같은데 운동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있나? 그래서 그건 없고 네. 살을 좀 운동을 좀 재미있게 하는 법이 없을까? 네네네. 하고 고민하다가 게임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요. 닌텐도 링피트라는 게임인데요. 그 자기 전까지 한다고. 자기 전에 합니다. 이제 방송했으니까 진짜 지키셔야 됩니다. 제 닌텐도 접속 기록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링피트가요? 네. 힘들다고만 후기만 봤습니다. 힘들어요. 네. 근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닌텐도는 사실 이런 류의 게임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치. 위 시절에도 위 PC라는 판을 이용해서 맞아요. 이제 게임처럼 운동하는 거 이런 네. 거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음. 이번에는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좀 더 원래 공식 제목은 네. 링피트 어드벤처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모험을 하면서 게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게임성을 가미해서 낸 제품이 네. 바로 링피트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사면 게임만 딸랑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액세서리가 2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링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링콘은 이제 약간 그 필라테스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건데 원형으로 된 어떤 운동 기구예요. 네네. 한 30 직경 한 30cm 정도 되는데 네. 여기다가 그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 하나 꽂아요. 네네. 그러면 요거 이제 조였다가 폈다가 하는 그 강도를 네. 게임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네. 신체 부위에 어떤 움직임을 주고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진 거고요. 네. 하나 더 들어있는데 레그 스트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레그 스트랩 말 그대로 네. 다리에 이제 낄 수 있게 하는 끼는 그런 거군요. 허벅지 밴드인데 네네네. 여기다가도 이제 반대쪽 컨트롤러를 꽂아서 이제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관찰하는 상체 거죠. 움직임이랑 하체 움직임을 그 두 가지로 이제 판단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 제자리 뛰기. 근데 보통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네네. 실제로 제자리 걸음 못 하고 사일런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사일런트 모드를 이용하시면 실제로 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 아주 가볍게 스쿼트를 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걷기만 하면 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량은 그만큼 또 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링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엄청 힘주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네. 뭐 작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운동들을 하거든요. 작업이라고 생각하잖아 본인도. 이게 실제 그 필라테스 같은 거 네. 할 때 쓰는 기구인데 인위적으로 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부러진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요? 탄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막 힘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운동이 되게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운동이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드벤처 모드, 그러니까 스토리 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 모드. 게임 안에 뭐 누가 뭘 뺏어가가지고 뭐 걔를 운동으로 무찌르고 막 그런 거예요. 젤다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젤다인데요? 어드벤처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어드벤처를 하는 과정들에 나오는 운동들을 빼가지고 각각 할 수 있는 퀵 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안에 있는 운동들이 다 스킬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뭐 스쿼트를 이용하면 쟤를 네. 공격을 더 세게 할 수 있어. 네네. 뭐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를 하면 더 세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나는 스쿼트가 좀 중요해라고 하신다면 스쿼트만 할 수 있는 나 경우. 하체를 좀 키울 거야. 이런 거 맞습니다. 스쿼트만 하고. 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조합해가지고 하는 네. 커스텀 모드라는 게 네네.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게임을 안 하고 네. 게임을 다 끄고 네. 링콘만 들고 음. 이렇게 계속 링콘을 운동만? 조였다 폈다 하면 링콘 아니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 그 스위치 안에 네. 내가 조였다 폈다 한 횟수가 기록이 돼서 음.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면서 운동을 이렇게 계속하게? 딴짓하면서. 딴짓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패치가 되면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생겼어요. 네네. 리듬 게임 모드가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리듬 게임 모드는 네. 그냥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제일 이제 좀 많이 주목받는 게 시나리오를 깨면서 운동을 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건데 시나리오가 좀 몰입될 만한 그런 시나리오예요? 아니요. 명분만 주는 그냥 거야? 그래? 약간? 그 아, 슈퍼 마리오 같은 것도 시나리오 이해 가나요? 저는 몰입이 돼요? 중요하지. 그럼 이분은 엄청나지. 잘할 수 있어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 링콘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게임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요? 이렇게 가로로 좀 비튼다 하면 화면상에서도 비틀어지고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네네. 거의 VR이야. 네. 신기하다. 근데 그게 그 링콘에 있는 뭐 기운을 뺏어갔댔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건 안 해요. 거의 스토리 모드 안 하고 퀵플레이 모드만 하고. 퀵플레이만. 네, 근데 이제 게임 방식이 둘 다 다르니까요. 네. 근데 스토리가 재밌어요. 아망드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재밌다는 게 네네. 아니라 뭔가 이제 싸워야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운동만 한 번 하면 이기는 게 아니야. 한 3번, 4번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몸에 자극을 그만큼 줘야지만 이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한 번에 할 때 스쿼트랑 뭐 팔굽혀펴기랑 뭐 네. 돌아가면서 종류별로 하니까 운동이 강제로 되겠네. 네, 다양한 될 분야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음 그 걔네가 막 대사를 쳐요. 네네네. 뭐 나에게 힘을 줘. 뭐 이런 거 하는데 빨리 넘어가려면 이걸 빨리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 링콘을 막 빨리 막 조였다 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좀 쉬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저는 아니야. 못 견디겠어요. 그걸. 그래서 막 쫑알쫑알 되게 걔가. 네. 그래서 빨리 조였다 폈다 하는데 요거 자체로도 운동이 되고요. 어, 그래서 뭐 운동이 나는 너무 힘들다. 네. 근데 좀 재밌게 운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음. 분들은 이 링피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음. 근데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 생산이 계속 미뤄졌었어요. 네네네. 계속 미뤄지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음. 품귀 현상 이런 것들 음. 때문에 막 가격이 천정부줄 올랐거든요. 닌텐도 말고 링피트가. 링피트가 네. 닌텐도도 물론 올랐지만 네. 네. 링피트도 가격이 같이 올라서 네. 원래 정가가 84,800원이에요. 네네네. 84,800원인데 막 15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조금 안정화가 돼서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저는 정가에 구매했습니다. 딱 이마트를 갔는데 음. 딱 있는 거예요. 바로 샀지. 딱 바로 가져왔지. 샀어요. 네. 아니 근데 닌텐도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네. 새로 저희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엊그제 이제 보면서 이거 이제 운동 얘기 나와가지고 한번 사볼까요? 좀 찾아봤는데 네. 뭐 한 6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닌텐도가.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에 조금 저도 한번 가격이 안정화되면 한번 사 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뽐낸 거예요. 이제 본인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니, 저 이거 이걸로. 요가 매트도 샀어요. 나도 있는데. 네. 아 링피트용 요가 매트가 있어요. 아니 링피트용은 그냥 아니고. 그 시끄럽지 층간소음 않게 때문에. 하려고. 네. 운동할 때 막 바닥에 앉았다가 맞아, 일어났다 해야 되고 막 미끄러지거든요. 그런 동작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인식이 돼요. 이게 진짜? 진짜로 운동을 제대로 시켜요. 난 그냥 그 네 가지 행동만 계속 반복하는 줄 알았어. 운동이 거의 한 8, 90개 있지 않나? 네, 8, 90개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운동 시간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전 처음에 한 10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30분씩 해요.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쿠팡으로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거죠. 저는 그 대체제로 이제 뭐 다른 닌텐도만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있었으니까 네. 그걸로 그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랑 해서 그 저스트 댄스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저스트 댄스도 있죠. 저스트 댄스도 칼로리 소모량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산소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할 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왜 제가 시나리오를 물어봤냐면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뭔가 내가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저스트 댄스는 두 곡 좀 치면 내가 뭘 하는 거지? 라는 현타가 엄청나게 와요. 혼자 그걸 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보면은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거는 그 링피트는 네. 그 약간 몰입을 할 수 있는 게요. 네. 내가 겨우 얘를 이겼어. 음. 근데 누가 또 나타나. 음. 아우 저 새끼 하면서 또 화가 나. 실제로 화가 나. 어. 화가 나는데 이제 저스트 댄스는 한 곡 끝나면 ABCD 등급 나오고 네. 그리고 더 이제 그런 거는 그 카메라 없이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카메라 있게 하면은 그걸 또 찍어요 걔가. 그래갖고 보여줘. 현타 오겠는데. 현타. 네가 방금 했던 것 중에 좀 괜찮게 했던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 네. 그럼 잠깐 끌까? 더 이상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운동도 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은 실장이 아니에요. 저스트 댄스 하는 모습이. 초창기에 그거에 자동 업로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 계정에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 지웠어. 그거 한참 걸렸어 지우는데. 아, 아깝다. 아무튼 좀 끔찍한 게임 중 하나였었고. 네. 근데 유산소는 확실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링피트는 좀 더 명분이 좀 거기에 많네요. 네. 링피트는 그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네. 그 스위치 안에 IR 센서가 있어요. 맞아, 맞아, 컨트롤러 안에. 네. 근데 그 IR 센서로 하나의 운동이 끝나고 나서 맥박 체크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스위치 센서를 가만히 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운동을 얼마 힘든지 난 격한 진짜 운동.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적당함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화가 나네. 화가 나요. 저 새끼. 아니 근데 이런 기술들은 사실 이미 스마트폰이나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에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는 센서들인데 네. 이런 것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가볍게 스마트폰 앱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있으면 명텐도 이런 거요? 좋을 것 같. 명텐도라니. 아니요? 그거 한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아무튼 스마트폰에도 이런 게 좀 있으면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서비스, 유사 서비스라도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 닌텐도로 끝이에요? 이제 네, 저녁에- 닌텐도로 하면 힘들어서 자야 됩니다. 바로 이제 또 꿀잠인군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주문 빨리 해야 또 돼. 먹고 네. 또뭐 펜타닐 비마트 시켜 먹고 음. 비타민 먹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아망드의 하루를 들어보니까 신기하게 두 사람의 하루가 이렇게 다르네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데요? 망가진 건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나은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사는군요. 나는 약간 루틴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살기 위해 그 루틴을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루틴을 만드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지난주랑 이번 주 특집을 좀 들어보시면 자기 생활에 이걸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하시면 생활이 망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 저 통장이 엉망이에요. 이제 두 분의 삶을 들어보시면서 그냥 이 중에 딱 이건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하나 정도씩 쏙쏙 빼서 쓰시면은 딱 저희의 취지와 맞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제가 그 IoT O2O 구독 경제에 맞는 인간인 것 같나요? 구독 경제의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돈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야, 난 큰일이네. 돈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거의 구독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녹여서 소비하고 있구나. 네, 에밀레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저를 갈아서 네, 사회를 발전시키고 네.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스스로를 갈아 넣는 아망드의 하루를 좀 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2주간의 아망드와 이긍정의 하루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부디 도움이 있는 서비스들이 좀 많았기를 바라면서 네. 네. 이번 특집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네. 긍정씨 준비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덕분에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발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더 재밌는 네.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주 또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